가래를 무조건 뱉어야 된다 생각을 갖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럴 때마다 가래가 껴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뱉으려고 이렇게 해갖고 성대와 목을 그냥 쥐어짜갖고 어떻게든 이걸 뱉어내려고.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래가 몸에 안 좋고 균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뱉어야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래의 성분 자체는 균덩어리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그냥 성분이에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러지스쿨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내과는 비염, 천식, 이게 대부분 알레르기 질환이거든요. 기침, 가래, 콧물, 호흡곤란, 숨차고 쌕쌕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보고요. 거기에 두드러기, 가렵운 증상,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그다음에 음식 먹고 소화 안 되는 뭐 음식 알레르기, 배아 복통, 이렇게 면역과 관련된 알레르기 염증과 관련된 우리 전신의 질환을 통합적으로 보는 데가 알레르기 내과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뭐 피부, 이비인후과, 안과 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알레르기 내과는 이 전신의 모든 알레르기와 관련된 염증 증상을 보기 때문에 한꺼번에 눈서부터 장서부터 우리 면역까지 함께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면으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든지 면역 질환 중에서도 여러 염증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야를 저희가 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내과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면역을 책임지는 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래는 왜 생기는 건가요? 생기면 꼭 뱉어내야 하나요? 가래를 무조건 뱉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특히 어르신분들 이런 분이 많은데, 이제 색깔이 또 노래지기까지 하면은 이건 정말로 균덩어리다, 더럽다 해갖고 어떻게든 뱉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가래가 껴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뱉으려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 성대와 목을 그냥 쥐어짜갖고 어떻게든 이걸 뱉어내려고.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가래가 몸에 안 좋고 균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뱉어야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가래의 성분 자체는 균덩어리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그냥 성분이에요. 거기에는 당, 단백질, 미끌미끌한 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결합된 게 섞여 있고 주성분이, 거기에 면역세포들이 들어가요. 면역세포들이 왜 들어가요? 나쁜 균 죽이려고 들어가는 게 우리 몸에 군인들이잖아요. 그 면역세포에 들어가서 혹시 바이러스나 균이나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고 걔네들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전사를 해요. 내 몸에 단백질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그 싸울 때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무기들의 색깔이 어떤 거는 노란색, 어떤 거는 초록색, 어떤 거는 진한 갈색, 즉 단백질의 색깔이 그런 거기 때문에 색깔이 균 색깔이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드는 단백질인 거니까, 그걸 삼키면은 거긴 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균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 위산이 다 걔네를 없애버리고 소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 쪽쪽 빠는 것보다 더 깨끗해요, 가래가. 그래서 부디 그 가래 뱉겠다고 막 왜 제가 하지 말라 그러면은, 가래는 깨끗한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검은 색깔에도 깨끗한데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성대와 목에 있는 많은 데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래에서 피가 나와요 해서 나 폐암이다, 아니면 영화에서 결핵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엄청 이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통 아주 그 영화의 클리셰처럼 나오잖아요. 피 한번 탁 나오면은 벌써 이제 이건 결핵이나 폐암이구나, 인생 끝났고 이제 시한부구나. 이거 대부분 90% 이상은 여러분들이 겪는 피는 다 하도 이거 하다가 여기에 성대와 그 주변에 점막이 터져갖고 상처가 생겨서 나오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 나온다고 무조건 병원 안 가라 이런 말씀 아니지만, 그 행위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또 예민해져서 신경이 예민해져 화끈화끈 그러면 또 뭘 더 느껴요? 더 기침하고 싶어져요. 우리 등 긁어봐요. 이렇게 긁으면 여기 가려 그러면 거기 싹 긁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또 자극됐기 때문에 옆이 가렵기 시작하고, 긁다 보면은 또 옆이 따끔해서 온 등을 피가 날 때까지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요거. 그러니까 가래를 뱉고 싶다는 욕망 하나가 목을 자꾸 쓰게 되면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기침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나중에는 가래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래가 이만큼 있다고 느껴지게끔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의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부디 자꾸 가래 뱉으려고 해서 목 망가뜨리지 마시고 깨끗한 거다. 그리고 재활용이죠. 내 몸에서 나온 재료들을 삼켜서 내 몸에 다 활용하는 겁니다. 더 건강한 거예요. 막상 가래는 잘 안 나오는데 가래 낀 느낌이 나는 이유는 뭔가요? 오늘의 그 주제가 가래 기침이잖아요. 근데 기침 가래가 당연히 어떤 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원인 병을 찾으면은 이게 완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의 가래와 또 기침은 신경과 관련된 병인 경우도 많아요. 신경이 예민해서, 감각이 예민해서인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봅시다. 이제 기침과 가래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신경통이라는 병이 있어요. 어디 사고를 났을 때 뭐 어딜 다쳤어. 그럼 거기 상처가 막 나고 신경도 다쳤죠. 그러다 빨리 다 회복이 돼서 상처도 없고 아무 병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거기 신경이 다친 이후에 회복되면서 그 신경이 굉장히 민감해진 거예요. 특히 통증을 느끼는. 그러면 거기에선 지금 현재 아무 병이 없어도 찌릿찌릿 감각, 통증, 통각이 남아있으면요. 그게 만성 통증이 되는 거예요. 신경통. 그래서 우리 그냥 병 없이 신경통만 느끼는 것, 통증만 느끼는 것도 우리가 병이잖아요. 대상포진 후에도 대상포진 다 낫지만 그 신경이 거의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포진 후에 신경통이 생겨요. 그때 이거 막 대상포진 약 먹으면서 완치하겠다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신경통 자체를 하나를 병으로 보고 통증, 통각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진통제 먹잖아요. 그게 치료인 거죠. 원인 겸 치료. 마찬가지로 이 목 안에는 간질간질하고 기침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유발하는 신경이 있어요. 간질간질. 그러니까 통증, 아파라는 거와 비슷하게 이 간질간질 기침을 느끼게 하는 그 신경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감기 후에 또는 천식, 비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뭐 캑캑거리고 기침 가래뱉겠다고 하면서 상처난 이후의 후유증으로 이게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면은요. 지금 원인이 없어. 아무 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침하고 싶으면 간질간질해서 계속 기침하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성 기침 중에 상당 부분은.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아까 신경통이 병인 것처럼 이 기침이 신경 예민, 이걸 우리가 기침 과민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자체도 하나의 병이다. 그럼 이때는 뭐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침약을 먹어서 기침 안 하게끔 하는 게 치료 겸 원인을 다스리는 건 거죠. 똑같은 맥락으로 간질간질 가래가 끼어 있다라는 신경이 있어요. 이물감을 느끼는 신경.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물감을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막상 뱉어보면 어떤 분들은 가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래가 있어서 이물감 느끼면 그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뱉으면 안 나오지만 계속 뭐가 낀 것처럼 해서 그것 때문에 캑캑거려 하는 거는 그 역시 아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여기는 뭔가 이물감을 느끼는 거, 뭔가 있다고 느끼는 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져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만 있어도 이만큼 가래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걸 과도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더 뱉겠다고 난리치면 상처가 더 생기면 그때 더 신경은 예민해지고 악순환의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침 가래가 있을 때 당연히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건 맞고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아야 되겠지만 아무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침을 느끼거나 목에 이물감을 느껴서 가래를 뱉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신경의 문제라는 걸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한 가래의 유형이나 색깔 같은 게 있을까요? 가래가 나오는 기침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른 기침 말고 가래가 나오는 기침인데 가래가 나오는 기침이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흔한 원인은 기관지 폐가 아니라 코예요. 왜 코 때문에 가래가 나고 코 때문에 기침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코에는 여기만 코가 아니라 여기 부비동, 뼈 안에, 광대뼈, 이마 안에 이 안쪽에 동굴이 되게 많아요. 뼈 안에. 그래서 머그잔이 한 잔이 꽉 찰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진영 씨 JYP 노래하실 때 막 이렇게 해서 막 두성 내잖아요. 그 소리가 사실은 이 여기만이 아니라 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절하게 울림이 있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걸 코 옆에 동굴을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축농증이 생겼다 하는 거는 바로 그 동굴 안에 균이들하고 염증이 생겨서 거기서 끈적한 노란 콧물 가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감기 걸리면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코를 풀고 해도 막 꿀쩍꿀쩍 넘어가고 나오는 이게 도대체 이 좁은 코에서 어디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그잔 한 잔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끈적한 코가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 후에 이 상당 부분에 많은 그런 누런 코가래가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되는데 여기에 95% 이상 거의 100% 가까이가 앞으로 나오지가 않고요. 다 목 뒤로 넘어가요. 이걸 후비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넘어가는 신경이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게 돼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순간에도 쫄쫄쫄 흐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눈물, 콧물 다 합해서 눈물도 다 코를 통해서 넘어가거든요. 눈도 계속 촉촉하니까 이 양이 하루에 얼마큼 넘어가는지 아세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10ml, 100ml, 500ml, 1리터? 정답은 바로 1리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루에 우유팩 하나를 콧물과 눈물을 삼키고 산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왜? 눈과 코는 하루 종일 촉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질문 중에 콧물은 삼켜도 되나요? 이미 1리터를 삼키고 사시고 계신데 뭘 그걸 삼키냐 마냐 고민하고 계시냐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코 감기나 축농증이나 이런 비염, 알레르기 비염이 조절이 안 될 때 합병증으로 이제 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심하게 생기거든요. 그때 이런 것들이 코가래가 나도 넘어가는지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요. 그럼 그게 여기 고이잖아요. 그 고인 게 가래처럼 느껴지면서
기침을 유발하고 자꾸 가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가 간질간질해서 해서 뱉으면 가래가 여기서부터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기관지 폐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원산지는 여기 께 나도 모르는 새에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게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코, 부위동염, 비염에 의한 기침 가래가 가장 흔하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폐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폐에서 이제 올라오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는 천식이 있죠. 천식이나 또는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천식도 대부분 알레르기성 천식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오래 피신 분들 생기는 그런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선 폐질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 그래서 기관지가 옛날에 결핵을 앓거나 홍역을 앓거나 다른 폐렴을 심하게 앓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관지가 그냥 파괴되는 거죠. 기관지가 막 망가져서 구조가 흐트러 거기에 가래들이 막 고이게 되고 그런 고인 가래 일부분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폐렴도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래가 많고 기침이 많으면은요 이걸 놔뒀을 때 계속적으로 가래 뱉겠다 아까 기침을 행위가 성대에 손상을 시켜서 악순환 기침을 부리기 때문에 병원을 가셔서 이게 코에서 나오는 건지 기관지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청진도 들어보고 뭐 영상, 엑스레이, CT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봐서 그 가래의 원산지를 알아야 된다. 무조건 폐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누런색으로 나오거나 초록색으로 나오거나 진한 갈색, 검은색으로 나오면은 이제 거기에 염증이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색깔이 다르냐? 어떤 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대항하는 무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그 색깔은 무기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슈도모나스라는 균이 많이 들어오면 초록색 가래가 나와요. 어쨌든 색깔이 진하면은 그래도 항생제도 쓰고 병원을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결핵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 가래가 진짜 존재하고 그럴 때는 이제 가래가 어디서 나오는지 코인지 기관지인지 그리고 어떤 병인지를 다양한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코 안에 내시경도 보고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하겠고 기관지라면 이제 천식 같은 경우는 기관지 안에 염증이 얼마큼 있는지 기관지는 얼마나 예민한 이런 특수 폐기능 검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흉부 CT도 찍어보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원인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래 검사도 해보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데 결핵균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결핵균이 아주 많고 중간 근데 거의 없는 나라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중간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항상 결핵균 검사는 필수로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침으로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못 찾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정말로 검사를 이것저것 제대로 받으셨는데 원인이 없다. 근데 기침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이 경우 정말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진짜 기침이 진짜 힘들어요. 이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너무 힘드신데 이런 경우가 100명 중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0명 정도 돼요. 5에서 10%가 이렇게 원인 이상의 기침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침 신경, 간질간질하는 그 신경 자체가 너무나 예민해져서 병이 없이도 그냥 기침만 그 간질간질 이런 것만 많이 느끼는 기침 과민성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침 과민성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가래가 많지는 않아요. 가래가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뱉어본 가래는 많지 않고 마른 기침이 많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은 단순하게 기침만이 아니라 음식 먹다가 살에도 잘 걸려요. 그래서 특히 가루 많은 거 있잖아요. 과자 아니면은 뭐 건더기가 각이 진 거, 아몬드 이런 거 찝으면은 각지잖아요. 아몬드 먹다가 기침하고 뭐 아니면 콩국수 먹다가 기침하고 가루 많은 건조한 과자 씹다가 기침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조하거나 찬 공기 마시면 또 기침을 엄청 많이 해요. 차고 건조한 공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특히 뭐 먼지 많고 사람 많은 데 가면 기침 많이 하거나 어떤 향수, 냄새 많이 나거나 그럴 때도 기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좋아질 법하다 감기 한번 걸리면은 또 몇 달 또 기침하게 돼요. 왜? 바이러스가 이 기침 시간을 또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달고 사시기 때문에 사실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기침 신경 자체가 예민해지는 것 때문에 이거를 낮추는 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표적인 약이 뭐냐? 바로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기침약을 먹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약국 가면 뭐 코프 시럽서부터 코데원 시럽 그 수많은 종합감기약에 들어있는 기침약이 대부분은 마약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약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위험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하면 겁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없다. 어차피 소량이고 중독되고 그런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병원 처방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은 코데인 계열인 거예요. 코데인. 그래서 디히드로코데인 또는 인산코데인 이런 약들이 있는데 마약성이겠고요. 이걸 먹으면은 뇌에서 그 간질간질 신호를 억제를 해서 기침을 안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이 근본 치료가 아닌데 이렇게 계속 이것만 먹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이 있으면 검사를 하시면 되고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식이든 비염이든. 그렇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원인 없이 기침 신경만 예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약 자체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마치 신경통 환자가 진통제의 상당 부분은 마약성이나 이런 신경약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통 때 먹는 게 이제 마약성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신경약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만성 기침 때도 마약성도 먹지만 너무나 안 될 때는 신경통에 쓰는 여러 가지 신경약, 항우울제 이런 것들을 써서 기침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침 환자가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오래 기침하신 분들은 꼭 이런 약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기침을 안 하도록 여러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강차와 같은 목에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꼭 약을 먹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잘 모른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생강차를 드시든 배, 도라지즙을 드시든 뭐 아니면은 뭐 모과 이런 것들을 추출물 드시든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다 우리 뭐 식물, 야채 이런 데 추출한 거니까. 그런데 너무 이제 그거가 어쨌든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든 없든 저는 잘 모르는 문제지만 드시는 건 자유. 그렇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어차피 이런 기침약에 못 미치는 건 맞는 거고 또 그걸 먹으면서 병원을 회피하잖아요. 약 먹기 싫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사나 제대로 된 진단을 못 받을까 걱정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하시면서 부디 검사도 제대로 받아보고 그걸로 조절이 안 되면은 제대로 된 양의학에서 주는 약들을 드시면서 기침을 조절하셔라. 왜? 기침이 기침을 부리기 때문에 기침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목에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목에 가래도 많이 느끼고 기침을 할 때 이거를 좀 그나마 잠재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을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목에 가래나 침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껴있으면 이거 과도하게 느껴서 가래가 많다, 기침을 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뭔가 침이든 뭐든 고이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을 조금씩 마시게 되면은 건조해질 법하다도 촉촉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코가 아까 많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끈적한 코가 넘어오거나 가래가 넘어오거나 이럴 때 그거를 계속적으로 물로 씻어내리잖아요. 끈적한 가래를 삼키기 어렵지만 물 한 모금 먹어서 삼키면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라. 두 번째, 같은 맥락으로 사탕이나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침을 분비해서 침이 여기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침을 자꾸 묽은 침을 삼키게 됨으로써 또 역시 고여있던 끈적한 가래나 이물질들을 자꾸 삼켜주기 때문에 사탕, 껌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침, 사탕 하면 벌써 화한 거 생각되잖아요. 홀스 이렇게 화하잖아요. 벌써 느낌이. 근데 의학적으로 많은 논문에서는 오히려 화하거나 자극적인 향이 있는 게 오히려 기침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이나 껌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화하지 않고 향이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거를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 종일 이것만 하면 이빨 썩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고 엘리베이터 탈 때는 항상 껌이나 사탕을 씹으면서 타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렇게 강의하거나 말을 많이 할 때도 역시 껌, 사탕 이렇게 갖고 가시고 또 물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 가래를 억지로 뱉으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피도 나고 망가지고 더 예민해져서 기침 가래를 더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목을 최소한 보호하면서 가래를 뱉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침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나누셔야 돼요. 내가 기침을 한다 할 때 기침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를 하나 나누셔야 되는데 하나는 목에 뭔가 가래가 낀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뱉고 싶다. 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 시원한 맛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가 뻥 뚫리는 거잖아요.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정말로 이게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아서 반사적으로 바로 그냥 얘를 뽑겠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콩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사례가 걸렸다. 땅콩이 들어갔다 하면 이건 바로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지만 발작적으로 나오는 기침 이게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의미의 기침은 이 발작적 기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기침 있잖아요. 우리 어디 가서 기침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나오려고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막 얼굴 시뻘겋게 되고 아이고 해서 창피한 이게 진짜 기침. 이 기침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침약들 있죠.
기침약 중에는 마약성 기침약이 되게 많거든요. 신경과 이런 약들은 여기에 잘 들어요. 왜? 이거는 신경 반사기 때문에 신경과 작용하거나 어떤 마약 같은 것도 신경에 작용하기 때문에 잘 듣는 거고, 이 첫 번째 이걸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경우 습관성도 많아요. 습관성 기침. 이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 이물감을 느껴요. 가래가 있는 것 같아. 이 진짜 가래가 없을 수도 있고 진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시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변에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타거나 사람들 많은 회의 중에, 그러면 이거는 있다 해도 내가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고 침을 삼키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의 여부. 이거는 습관성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래를 그냥 시원하게 했다는 내 행동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침을 하고 이제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나는 헛기침 쪽이 맞냐 아니면은 이 반사적 기침이 맞냐, 이거를 좀 구분을 하셔서 의사한테 상담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 구분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섞여 있어요. 참을 수는 있고 대부분 내가 일부러 한다. 그럼 이런 경우들은 본인 스스로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습관이 되고 그것 자체가 기침을 더 불러오기 때문에 이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이쪽 정말 어쩔 수 없이 기침하는 부분은 분명히 치료를 해야지만 좋아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에 낀 가래를 확실하게 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침의 위험성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기침이 심하면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기침을 너무 많이 하면 과호흡을 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숨도 못 쉬고 이러면서 실신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심한 분들은 기침하다가 의식을 잃습니다. 이게 기침이라는 건 근육을 써서 팍팍 짜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기침하는 건 흉통이나 복통, 근육통이 생겨요. 그래서 배가 아프거나 그 가슴이 아파요. 이럴 때 뭐 큰 폐암 생겨서 폐렴 생겨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기침 너무 해서 이 근육을 써서 그런 거죠. 왜냐면 이 근육이 평상시에 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우리 갈비살 먹을 때 그게 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이 있잖아요. 그 갈비살들을 근육을 안 쓰다가 기침할 때 이걸 팍팍 쓰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하면 알배기잖아요. 그 근육대 알배기이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흉통 너무나 아파요. 기침. 근데 아픈데 또 기침하면 더 아프니까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 갈비살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나 세게 팍팍 당기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기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침 때문에 이 갈비뼈 골절로 고생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토, 토하는 거죠. 하다가 토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기침 심한 분들은 고통이 이도저도 아니다. 너무나 심하다. 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를 받으셔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를 더 예민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가래를 뱉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선은 삼키는 거예요. 기침 거. 그래서 우리가 꼴꺽 삼키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침을 하고 싶을 때 이거를 헛기침하고 싶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른 행위로 대체하는 거죠.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할 때 성대가 닿았다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빵 터뜨리면서 여기에 시속 80km에서 100km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쌩 하고 달리는 속도로 공기가 빠져나오니까 그 주변에 성대와 주변에 팍팍 치면서 이게 얼마나 상처가 나겠어요. 그리고 좋지 않은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를 다른 만족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이 상태에서 마른 침을 여기서 목에 움직이게끔 해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꿀꺽 삼키는 행위, 뭔가 여기 움직이면서 근육이 움직이는 행위가 있지도 않은 그 가래를 뭔가 이렇게 해서 뱉고 싶다는 행위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침 환자 중에 자꾸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꿀꺽 이렇게 삼키는 거를 대체하는 걸로 습관을 바꾸시라. 이제 그렇게 하나 조언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가래가 많아. 근데 이건 진짜 뱉어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숨 막혀.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거 안 뱉으면 내가 가래 때문에 기관지 꽉 막혀서 숨 막혀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최대한 목을 보호하면서 가래를 뱉는 법. 이거를 영어로는 허프 커프라고 해요. 허프 기침인 거죠. 그래서 허프 커프, 허프 기침. 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시면은 거울에다가 이렇게 입김 부는 느낌 있죠? 그거를 힘을 줘서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를 닫았다가 순간적으로 빵 터뜨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대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힘으로 공기를 확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숨을 끝까지 쉬었다가 이걸로 촛불 앞에 100개 끈다는 느낌 순간적으로. 그래서 순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하면은 고여있던 가래가 팍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밀고 올라와서 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주의할 거는 해서 가래가 올라왔다고 해서 이거 뱉겠다고 그다음부터 또 이거 하면 안 되고 물 먹고 삼키시라.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물의 목적은 뭐예요? 성대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근데 어르신분들 힘이 없는 분들은 이거를 해도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뭐 날갯짓이라고 저는 하는데 힘을 갖춰서 마치 이렇게 펌프질하는 것처럼 해서 힘을 주면은 좀 더 힘을 같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냥 힘을 확 주면서 뭔가 이렇게 짜내는 듯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신 운동처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힘 약하면 이렇게 하시면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래가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이거는 이제 진짜 깊은 가래를 뱉어내는 방법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침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숨을 끝까지 내셨다가 숨을 끝까지 쉬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관지가 있잖아요. 그럼 숨을 쉬면은 이게 좀 늘어나요, 같이. 근데 숨을 끝까지 내쉬면 이게 벌써 폐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작아지면서 폐를 이렇게 압박하고 쪼그라들기 때문에 기관지도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관이 딱 똑같은 넓이가 아니에요. 근데 벽에 끈적끈적 가래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을 때 이거를 쪼그라뜨리면은 가래끼리 이렇게 뭉쳐요. 그러면서 딱 폈을 때 얘네들이 벽에 얇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가래들이 벽에 덩어리가 지면서 나오기가 편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숨을 내쉴 때는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문제가 뭐냐, 이거는 하고 나면은 엄청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눈물 쏙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숨을 끝까지 내쉬는 거예요. 이때 힘을 줘서 더 내쉴 수 있어요. 더 정말 쌕쌕 소리 날 때까지. 그 다음에 숨을 끝까지 쉬는 거예요. 하고 다시 반복. 더 쉬어. 이렇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기침이 나옵니다. 그럴 때 평상시 기침할 때 안 나오던 그 가래 덩어리들이 막 나와요. 눈물 쏙 나오면서. 그래서 이거는 자주 하지 마시고 진짜로 막 가래가 너무 차서 오늘 잠 못 잘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있다가 뭔가 가래가 너무 많은데 내가 1시간 동안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가래 때문에 회의를 못 할 것 같다. 이럴 때는 한번 하고 가시면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기침하면서 가래 뱉지만 목에는 좋지는 않지만 가래는 확실하게 뱉을 수 있다. 그렇게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1번이 뭐였어요? 코였잖아요. 코가 뒤로 넘어가는 거 맞죠? 근데 그 느낌이 있다 없다? 대부분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코가 넘어가도 다 폐에서 올라오는 가래라고 착각하는 거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코가래를 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건 감기 걸리는 환자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말고 다 감기 걸리는 환자들도 이거는 하셔야 될 텐데, 우선 우리가 코를 풀잖아요. 근데 코를 풀면서 이게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코를 훌쩍 빨아 마셔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 더 많아요. 그런데 또 코를 풀면은 세게 풀어야지 잘 나오는, 그럼 귀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 푸는 게 잘 효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럼 잘 빨아 마시느냐? 아까 끈적한 코 빨아 마셔도 좋다 그랬죠? 문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지금 해보세요. 한번 이걸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맞고 하면은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연골이 약한 분들 좀 보세요. 여기 쏙 들어가죠. 여기도 이게 빨아들면 여기가 좁아졌기 때문에 입구가 좁아서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연골이 약한 분들은요, 이게 하다 보면 여기가 쏙 완전히 납작해져서 아예 공기가 안 들어가는 분도 꽤 있습니다. 지금 시청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코를 빨아 마시는 게 대부분 잘 안 마셔지더라. 푸는 게 더 효과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데, 자, 이 순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해 보셔요. 여기를 막고 여기 뼈 있죠, 여기 손가락으로 댄 다음에 당겨 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랑 당겨서 여기도 이거랑 여기를 밑에 당겨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이게 좁아지지 않고 이걸 벌려주기 때문인 거죠. 좁아지지 않게끔. 그래서 끈적한 코를 뺄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를 벌려서, 그 다음에 이걸 입천장을 약간 진동을 주면요, 끈적한 코 더 뒤로 잘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겨서 이걸 당긴 다음에 할 때 그대로 지저분하죠? 이렇게 진동을 주면은 꿀꺽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물 한 모금 다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30분, 1시간 정도 가래를 코감기 걸렸을 때 없게 지낼 수가 있어요. 가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코다. 그 다음에 기관지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뒤로 빨아 마셔서 제거하고 또 폐에 있는 가래를 목 손상 없이 최대한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래를 뱉을 수 있고, 평상시에 물을 자주 마시고 사탕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목이 건조하지 않게 여기 고여있는 이물질이나 가래 없게 유지해 주시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기침 가래를 다스릴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거 당겨도 안 되는 분 있잖아요. 현재 그럴 때는 집에 이런 클립 같은 거 있죠. 아니면 끝이 뾰족하지 않은 젓가락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열쇠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연골이 약해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나 대고 이렇게 벌려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코가 연골이 납작해지지 않고 싹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자동차 열쇠로도 많이 쓰거든요. 제 키로. 그렇게 해보시면 훨씬 더 시원하게 코를 더 빨아 마실 수 있습니다.